자, 그럼 이제 너비우선 탐색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우선 탐색은 시작 정점에 인접한 정점들을 모두 방문한 뒤에 이 정점에 인접한 방문하는 정점들을 다시 모두 방문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또 글로 쓰여 있으니까 무슨 소린가 이런데 조금 이따가 저희가 예제로 이제 볼 거예요. 자, 이 과정은 시작 정점에 연결된 모든 정점들을 방문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탐색이 종료된 후에 아직 방문 안 한 정점들이 남아 있다면 그 정점들 중 한 정점에서 다시 너비우선을 시작해서 그 탐색을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점들을 시작 정점까지 최단 경로의 길이 순서대로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실질적으로 너비우선 탐색이라고 하는 예제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하면,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 앞에 와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깊이우선 탐색이랑 다르게 너비우선 탐색은 우선 첫 번째 정점을 방문하고요. 빨간 박스가 방문한 곳입니다. 방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방문된 상태에서 인접한 애들 중에 임의로 이전에는 요 3번을 택했는데 요번에 2번을 택해서 갑니다. 자, 택해서 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에는 여기 다가간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인접한 애들을 찾아서 이렇게 내려가던 게 깊이우선 탐색이고요. 너비우선 탐색은 일단 여기 있던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요 주변에 있는 인접된 애들을 모두 다 먼저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3번을 방문하고요. 3번에 다시 돌아와서 5번까지 방문합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정점에서 인접했던 애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다 방문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먼저 방문한다라고 해서 너비우선 탐색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을 순서대로 요렇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또 중요하겠죠? 왜냐면 요거 다음에 바로 연결된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방문하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 방문이 되면 다시 여기부터 그 다음을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보시면, 자, 만약에 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2번 같은 경우는 뭐 다 이미 방문된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래프는 여전히 요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요 그래프.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참조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1번, 2번, 3번은 다 처리가 된 거니까, 자, 이제 3번 입장에서 지금 인접돼 있는 애들, 얘네들이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번 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6번 가는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비우선 탐색은 지금 보듯이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애가 있는데, 일단 루트를 기준으로 2번, 3번, 5번을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네들 중에, 물론 기본적으로 2번부터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없기 때문에 3번을 기준으로 해서 인접된 4번, 6번 이 순서대로 이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이전에 썼던 깊이우선 탐색에서의 방문된 순서하고요, 지금 이렇게 너비우선으로 방문된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되돌아갔다가 다시 그게 쓸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봐야 되죠. 자, 그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비우선 탐색이라는 걸 하고 나면, 요렇게 최종적으로 이런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깊이 우선 탐색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의 트리가 만들어지는데 어쨌건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트리가 만들어진 이 트리를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비 우선 신장 트리라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신장이라고 하는 용어, 요걸 이제 스패닝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스패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정점의 개수, 그러니까 간선의 개수는 달라지더라도 어쨌건 다 동일한 정점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너비 우선 신장 트리는 너비 우선 탐색, 그죠?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하는 애를 한 후에 만들어진 트리를 저희가 너비 우선 신장 트리라고 얘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 정점을 루트 노드라고 얘기할 거고요. 트리 간선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트리 간선은 여기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나오듯이 아까 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직접 그어지는 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트리 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점 A에 인접한 정점 B를 처음으로 방문할 때 트리에서 B는 A의 자식 노드가 되고 이 경우 A에서 B로 가는 간선을 저희가 트리 간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차 간선, 크로스 엣지라고 하는 애는 한 정점에서 트리의 부모 노드가 아닌 이미 방문한 정점으로 가는 간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요 선들을, 그러니까 사실 형제간에, 그죠? 얘네들 이제 1번 옆에 이 부모 밑에 이렇게 있는 애들 사이에 연결이 있으면 걔네들을 여기서 교차 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로스 엣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도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뭐 보통의 경우는 다 연결 그래프였겠지만 연결이 끊긴 경우라면 또 다른 곳에서 다시 너비 우선 탐색을 통해서 또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트리가 두 개 이상이 만들어지면 그걸 저희가 너비 우선 신장숲이라고 해서 포레스트라고 용어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비 우선 신장 트리라고 하는 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그림도 잘 보시고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물론 모양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순서대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도대체 지금 보시면 1번 다음에 2, 3, 5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6번을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정보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는 깊이 우선 신장 트리를 할 때는, 깊이 우선 탐색을 할 때는 내가 노드를 방문하면서 얘네들을 어디요? 스택에다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그 스택을 바라보면 거기 있는 애로 와서 되돌아오고 다시 접근하고 접근할 때마다 스택에다 넣어서 접근할 때 스택에다 넣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앞에서 봤던 예제는 스택을 사용하지 않고 제기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어쨌건 그런 보통의 경우는 스택을 이용하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너비 우선 탐색을 할 때는 여기 보듯이 Q라고 하는 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Q를 사용하면 이런 동작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Q는 어떤 자료구조죠? 스택은 이렇게 돼 있어서 푸시하고 이렇게 푸시, 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탑이라고 하는 그런 값이 있어서 항상 스택의 높이를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애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스택이라고 하는 형이고요. 잘 모르시면 여러분이 아직 시간 많으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거에 반면에 이제 Q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생겨 먹은 애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두 개의 그 포인터를 씁니다. 뭐 포인터라고 얘기해도 되고 어쨌건 두 개의 참조 변수를 써서 뭐래요? 이 맨 처음 위치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 입력을 할 수 있는 곳을 관리하는 애랑요, 출력을 관리하는 애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통 프론트하고 리어라고 이렇게 놓죠. 그래서 이 두 놈이 같이 있으면 내용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값이 하나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프론트 말고 리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값이 또 들어와요. 그럼 리어가 이렇게 값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뭐 이렇게까지 하면 리어가 여기까지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리어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입력될 곳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프론트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프론트라는 애는 이제 값을 꺼내올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여기 있는 애를 하나 이제 꺼내오면, 1이라고 하는 애를 꺼내오면 프론트가 1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를 꺼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제거가 된 거고 그 다음을 꺼내올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프론트가 이동을 하면 10, 20, 30이라는 값을 꺼내서 여기에 같이 왔다. 그래서 리어하고 프론트가 같이 만났다면 나의 이 큐의 내용은 다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여기에다가 40을 넣으면 리어가 다시 1로 오고 프론트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뭐 다 기억나시죠? 자료구조 배웠을 때.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 일회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뭐예요? 환영 큐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가 뱅글뱅글 돌도록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구조에 보시면 맨 끝값 어떻게 계산하는지, 프론트 값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Q를 사용해서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Q는 처음에 시작 정점으로 초기화를 하고, 시작 정점은 방문함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을 할 때마다 Q의 맨 앞에 있는 정점에 인접한 정점을 찾아낸 후에 방문함으로 표시하고 Q의 끝에 추가를 합니다. 얘를 이제 뒤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앞에 있는 정점을 Q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를 이제 배열에다가 보통 이렇게 넣잖아요. 배열에다 넣으면 얘가 부모고 얘가 오른쪽 자식, 왼쪽 자식,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트리에 대해서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제 끄집어내서 쓰고 나면 얘를 이제 뒤로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BFS라고 하는 너비 우선 탐색 알고리즘을 보면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프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출력은 뭐 정점들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V에 있는 각 정점을 방문 안함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각 정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이제 수행하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BFS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재기적으로 이제 호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FS라고 하는 그 메소드는, 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접근하면서 방문함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 V를 Q의 맨 끝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문한 애를 맨 끝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Q가 비어 있지 않은 동안 우리는 다음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Q가 차 있으면 계속 뭐 방문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Q의 맨 앞에 있는 정점을 꺼내서 이거를 엘리먼트라고 하는 변수에다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먼트의 데이터를 출력을 할 거고, 엘리먼트에 인접한 모든 정점 W에 대해서 뭐 동작을 할 건데, W가 방문 안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방문함으로 표시하면서 Q의 끝에 추가를 하는 일을 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일과 이제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루핑을 돌면서 계속 재기적으로 호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FS를 계속 재기적으로 호출하면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요것도 지금 보면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사장에 이게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하는 애도 동일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도 지금 보면 이제 메인에서 지금 저희가 리스트 형태로 지금 다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웃된 애들을 다 넣어놓고요.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실제로 찾게 되고 저희는 첫 번째 노드 여기 있는 1번이 있는 노드를 통해서 이 BFS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 BFS에 오면 물론 여기 하기 전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Q라고 하는 자바 자료 구조에 있는 그 Q를 할 거고 저희는 노드 형태로 된 애를 넣을 겁니다. 노드는 이전 시간에 만든 요거를 저희가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생성자로 Q를 일단 만들어 놓고요. 자, 일단 BFS를 호출을 하면 노드 하나 들고 들어와서 거기를 방문했다라고 표시하고 그거를 Q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방문한 애를 이제 계속 Q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Q에 추가해 놓고 그 다음에 Q가 비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비지 않았으면 우리는 Q에서 맨 앞에 있는 애를 하나 제거를 할 거고요. 그 내용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애에 대해서 방문됐다고 이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들의 이웃에 해당되는 인접한 애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불러오면서 방문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갈 때마다 방문했다라고 적어주고 Q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 돌아가서 Q가 비지 않았으면 다시 이렇게 동작을 이제 계속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복 수행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보면 사실 별게 아니긴 하지만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걸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내용들을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게 지금 요 상태로 넣어놓은 애들을 예를 들면 요 상태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드들을 이제 다 구성을 했잖아요. 노드들을 다 구성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깊이 우선 탐색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전에도 늘 보여드렸듯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 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노드가 나름 그 노드의 리스트 형태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저희가 지금 노드에 대해서 toString을 안 만들어 놨더니 지금 노드의 값이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몇 개가 인접된 애들인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노드에 대해서 지금 인접된 애들이 이렇게 몇 개인지가 이제 보이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우리 봤을 때 3번이 아니었나요? 어쨌건 얘네들 이제 눌러보시면 저희가 연결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지금 노드 네 번째 2개를 걸어 놓은 거죠. 그죠? 여기 보면 2개가 걸려 있어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노드 세 번째는 그죠? 여기 노드 세 번째는 요렇게 여러 개가 걸려 있어 라고 이렇게 지금 보면 4개가 걸려 있는데 여기 보면 4개가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연결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내용 보시고 이제 요거 처리할 때 얘가 어떻게 하는지도 트레이스 해가면서 이제 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듯이 이런 인접 목록으로 그래프를 만들면 그 정점들하고 간선들에 대해서 그 개수들만큼 해서 그 정도의 복잡도가 걸리는 거고요. 행렬 그래프로 할 때는 정점 개수의 2배만큼 정도의 그 복잡도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하는 거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부터 만들어지는 신장 트리, 그 다음에 그래프 만드는 간단한 프로그램 방식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이 내용 이해하시고요. 디버깅들 해보면서 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따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저희가 그 너비 우선 탐색까지 일단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